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에 따른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건설사들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집을 지어도 미분양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데 관련 내용부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건설업계 상황이 점점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워낙 날씨가 춥죠. 건설 업계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건설 업계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금난을 버티지 못해서 쓰러지는 건설사가 속출하는 가운데 그 여파는 협력 업체뿐만 아니라 분양 계약자에게도 미치고 있는데요. 네. 또 부도 처리되거나 법정 관리를 밟는 건설 업체가 잇따르면서 전국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도 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법원 공고를 보면 작년 12월 건설사 10여 곳이 법정에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도 벌써 10곳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작년에 부도난 건설업체는 총 21곳이었는데 이게 2022년에 비해서 7곳이 늘어서 50%가 증가를 했고요. 네. 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2,300여 건을 넘겨서 전년보다 23%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쓰러지는 건설사들이 많아지면 네. 기존에 공사하던 곳들도 이 사업을 계속 네.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금난을 버티지 못해서 망하는 건설사가 늘면서 분양 임대 보증 사고도 상당히 늘고 있어요. 네. 분양 임대 보증은 이제 아파트 시공사나 시행사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 이제 계약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주택 도시 보증 공사 허그의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계약자가 납부한 뭐 계약금이라던가 중도금을 이제 돌려주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허그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이제 전국의 분양 임대 보증 사고는 15건, 사고 금액은 9,445억 원에 달했어요. 근데 이게 2022년과 비교해 보면 한 건에 57억 원에 그쳤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지금 165배가 급증한 거예요, 이게. 새해 들어서도 벌써 전북 익산에서 임대 보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올해 3월에 준공 예정이었던 민간 임대 아파트가 시행사가 자금난에 처하면서 작년 8월경에 이제 공사 현장이 멈췄고요. 이후에는 작년 말에 결국 시공사도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예. 허그는 올해 초 이 사업장을 이제 보증 사고 현장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약자들에게 각각 1억 원 가량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작년 6월에는 이제 신일 해피트리로 잘 알려진 이제 중견 건설사 신일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이 회사가 시공하던 아파트 이제 현장 4곳에서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네. 이 가운데 2곳의 계약자들한테는 분양 대금을 돌려받았고 오는 3월 입주 예정이었던 나머지 2곳은 대체 시공사를 찾는 중입니다. 네네. 뭐 허그가 계약자들에게 분양 대금을 뭐 돌려주더라도 뭐 원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동안 분양 대금을 대출 받았으면 이 분양 받은 사람들은 이자만큼 또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시공사를 바꾼다고 쳐도 이 분양 시공하는 이제 건설사를 제때 찾지 못해서 계약자들이 이제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건설사들이 제때 돈을 지급하지 못해서 네. 공사 현장이 멈추는 경우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경우도 일부 공사 현장에서 일부 임금 체불 문제로 이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네. 태영건설이 대구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제 현장 근로자들이 12월분 임금을 제때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서 네. 이제 작업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일부 공정이 또 차질을 빚었고요. 중랑구 이제 청년주택 건설 현장에서도 이제 같은 이유로 노조원들이 작업을 거부해서 1조 공정이 멈춘 것으로 또 조사가 됐고요. 네, 그렇게 어렵게 공사를 설령 네. 끝낸다고 해도 네. 이제는 만들어 놓은 집들이 안 팔려서 문제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이제 얼어붙은 이제 분양 시장도 건설사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작년 11월 말 기준에 전국 이제 미분양 주택은 총 5만 8천여 가구에 달하는데요. 이제 공사가 끝난 뒤에도 이 분양되지 못하고 남은 악성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1만 465가구에 달해서 작년 초와 비교해서 지금 38%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에서는 이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던 시행사가 결국에는 금융사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못 갚으면서
미분양 주택이 공매로 나오는 이제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신세계건설이 작년 8월 대구 수성구에 준공한 주택은 이 전체 146가구였는데 이 중에 25가구만 분양이 됐어요. 나머지 가구는 지금 준공이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결국 시행사가 작년 12월 만기가 돌아온 이제 1,400억 원대 PF 만기 연장에 실패를 했어요. 분양이 안 되니까 만기 연장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럼 나머지 121가구에 대해서는 공개 매각 절차에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됐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도 분양 시장은 이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뭐 낼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단지에만 이제 분양이 몰리고, 네. 대부분의 단지가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방이 좀 미분양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건설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네. 이제 부동산 부실 PF를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위험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요. 맞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이제 PF 사업장에 투자한 증권업계 CEO를 이제 불러 모았어요. 이 자리에서 PF 관리 실패 시에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PF에 금융사들이 좀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좀 주문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증권사들에게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충당금도 미리 좀 쌓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실한 부동산 사업장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손실 처리하고 살릴 곳은 과감하게 또 살리겠다는 것인데요. 네. 또 건설사와 금융사들의 노이즈를 감내하고 하더라도 PF 대응에 나서겠다. 새살이 돋으려면 굳은 살을 벗겨내야 한다. PF 대응이 엄청난 강도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상당히 발언이 세죠. 이 강도가. PF 구조 조정에 있어서 더 이상 만기 연장과 같은 좀비 기업의 목숨을 이제 연장해주는 자비를 베풀지는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고 있고요. 네. 또 부실한 건설사들의 목숨 연명을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제 강력한 구조 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부동산 시장 관련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 둔화세 배터리 업계도 한파. 이 전기차 배터리 하면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 중 하나입니다. 이 배터리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실적이 다소 꺾이는 모습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이 둔화하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업계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3,382억 원으로 이제 직전 분기보다 53% 줄었는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5,900억 원 수준을 예상을 했는데 이를 좀 밑돈 것이죠. 이 또 다른 배터리 기업 삼성 SDI의 경우에 증권가에서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4,0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또 SK온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상당히 기대를 모았었어요. 그런데 전기차 수요 둔화로 작년 4분기도 흑자 전환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게 이제 증권가의 예측입니다. 네. 최재원 이제 SK온 수석 부회장은 이달 10일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이제 CES에서 SK온 실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자동차 시장 자체가 썩 좋지 않아서 원하는 만큼 많이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실적이 이제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것을 좀 간접적으로 내비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네. 국내 배터리 업계 실적이 부진한 원인으로 네. 이제 전기차 판매가 둔화했다는 점을 언급하셨는데 맞습니다. 전기차 인기가 그렇게 많이 식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기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자 전기차가 온 도로를 다 뒤덮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상보다 전기차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인프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불편한 점도 많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미국 지역에서 한파가 몰아치면서 이제 전기차가 방전되고 충전이 느려지는 약점을 또 보이기도 했어요. 네. 아직은 안정성 측면에서 내연 기관에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기차로 다 같이 바꾸자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차를 또 쉽게 바꾸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에 전기차 업체들도 감산에 돌입을 하고 전기차 투자도 상당히 연기하는 모습이에요. 네.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는 전기 픽업 트럭 모델인 F150 라이트닝 생산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도 줄이고요. 네. 여기에는 우리나라 SK온의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F150 라이트닝의 생산을
줄인다면 배터리도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SK온에는 악재로 작용하겠죠. 네. 앞서 GM도 투자 규모 40억 달러의 전기 트럭 공장 개설을 이제 1년간 연기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같이 뭐 전기차 시장 침체가 발표하면서 전기차 수요도 줄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네. 또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의 라이벌인 중국 배터리 회사들도 무서운 속도로 시장 진출에 나섰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 배터리와 전기차 완성 업체 비아디는 이제 헝가리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본격적인 유럽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유럽 전기차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입지가 상당히 확대되는 분위기인데요. 네. 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기업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2023년 30%에서 2027년 50%까지 증가를 하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의 점유율은 60%에서 40%로 떨어질 것이다. 2027년에.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점유율이 역전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네. 게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산 차량과 배터리 침투가 우리나라에서 늘고 있는데요. 중국산 테슬라가 미국을 제치고 수입 전기차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는 이제 소형 전기 해치백과 전기 SUV를 올해 또 우리나라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배터리 시장도 네. 둔화했고 또 경쟁자인 중국의 공세까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야말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이중고에 직면한 상황인데 네. 지금의 이런 어려운 시기를 배터리 업체들이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역시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술에서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네. 또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핵심 광물 확보에도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들이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카이스트와 리튬 메탈 전지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액체 전해액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네. 이 프리미엄 제품인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그러니까 NCMA 배터리부터 이제 중국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까지 중저가 전기차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고요. 삼성 SDI는 작년 말 조직 개편에서 이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이제 사업 추진팀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캐나다 니켈 광산에 투자해서 니켈을 선제적으로 확보를 했고요. 또 SK온 같은 경우는 미국 전고체 배터리 기업인 솔리드 파워와 기술 이전 협약을 맺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